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십니다. 네, 유성규 성공회대학교 겸임 교수이십니다. 황용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입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 1본부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정부 측에서는 현재 공석 중인 근로감독정책단장을 대리하여 고용노동부 최관병 근로기준정책관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의견 진술을 듣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 사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고 진술인 상호간의 질의 답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나고 별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7분 이내로 핵심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의견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욱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화여대 이승욱입니다. 근로감독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노동에 대한 법의 지배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근로감독 제도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됐을 때부터 제도화되어 있긴 했지만 실제로 근로감독관이 배치된 것은 61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6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근로감독 제도에 관한 법체계나 기능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러니까 65년에 걸쳐 가지고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노동 환경도 변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한 만큼 대대적인 개혁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김주영 의원님, 그다음 박홍배 의원님, 김영동 의원님의 안은 굉장히 의미 있는 안이라고 노동법 학자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 노동 환경이 워낙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또 특히 그 노동 사건이 매우 복잡해지고 있어가지고 기존에 파편화된 근로감독 시스템으로는 대응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에 ILO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은 세계적으로 근로감독관 한 명이 연간 사업장 감독 건수가 78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3.9건, 굉장히 적죠. 예, 그리고 그 노동부가 지금 근로감독을 하고 있는 물량은 전체 사업장 대비로 하면은 1.5%밖에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한계가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지금 근로감독 제도가 근로기준법에 단편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구체적인 그 직무 범위나 권한이 불명확하고 그래서 법치 행정의 원리나 체계적 정합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감독 행정의 체계화와 선진화를 위한 독자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세 분 의원님의 입법안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김주영 의원님이 제시하신 안은 행정 효율성 제고와 지역 실태 반영을 목적으로 근로감독 권한의 일부를 지방에 위임하는 이런 방안도 함께 제시를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나라가 비준하고 있는 ILO 81호 협약에 부합하는지의 관점에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단일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그 근로감독 제도는 별도의 법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 속에 6개 조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요한 내용들은 사실상 노동부의 훈령에 그 기반을 두고 있어가지고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의 개념이라든지 종류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요 국가들은 다 별도의 근로감독 법률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근로감독관의 직무는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사법 경찰관리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수사나 경찰 장부 사용과 같이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항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률에 지금 구체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고, 또한 이제 근로감독관이 감독을 하게 되면은 출석이라든지 보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출석이나 보고 요구는 결국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신고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 절차와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사 절차와 방법, 처리 기준을 법률에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감독 행정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괄하는 중앙조직의 위상을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별도 지금 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국단위나 실단위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요 국가도 과 단위로 되어 있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근로감독관의 역량 강화인데,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지금 현행법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감독행정의 디지털화, 전산정보 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특히 연례보고서, 근로감독을 1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ILO 81호 협약은 연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연례보고서를 작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번 기회에 좀 손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김주영 의원님이 제시한 근로감독의 지방하고 중앙하고의 협력 강화 방안인데, 요 문제는 지금 현재 근로감독 기능이 대응적인, 그러니까 사후적인 근로감독에 머무르고 있고, 선제적으로 근로감독하는 기능이 약화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장 감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밖에 안 되는 사업장 감독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 점, 그 다음에 영세 사업장이 그래서 감독에서 제외되는 이런 현행 근로감독 행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네, 마무리하세요. 예, 근로감독 기능 81호 협약에 따르면은 근로감독은 중앙 당국에 의한 감독과 통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일부 권한을 위임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김주영 의원님이 제시한 안에 따르면은 중앙 당국, 그러니까 노동부 중앙정부에 의한 사후적인 감독, 그리고 사전적인 통제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ILO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근로감독관의 일상적인 독립성과 신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근로감독이 약화되는 일을 최소화시키는 여러 가지 장치를 갖추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규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성공회대학교 유성규입니다.
우선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인 근로감독관 제도 정비를 위한 법안을 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입법국총회 대상 법률 제정안과 관련한 쟁점들 중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인 그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위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진술하고자 합니다. 우선 근로감독관 권한 지방정부 위임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근로감독 행정 집행을 위해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이 필요합니다. 각 지역별로 산업구조 고용 형태가 상이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근로감독 행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고용노동부로 일원화되어 있는 근로감독 행정 구조화에서는 이러한 각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근로감독 행정의 집행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독일의 경우에 연방노동사회부는 직접 근로감독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16개 주정부가 그 감독 조직들이 각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감독 전략을 세우고 각각 근로감독을 집행을 합니다. 이와 같은 독일의 근로감독 행정의 특성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감독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촘촘하고 세밀한 근로감독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근로감독 행정의 접근성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감독 인력은 매우 부족한 반면 관할 업무 및 지역이 방대해서 소규모 사업장, 주유소, 편의점, 식당, 약국 등에서 광범위한 근로감독 행정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의 확충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모든 지역에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 행정서비스 전달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영구의 산업안전보건감독의 경우에 중앙정부 HSE와 지방정부 감독조직이 그 역할을 유기적으로 분담해서 세밀하고 촘촘한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감독 공무원인 EHO의 경우에 소규모 서비스업 분야 등 유해 위험도가 낮은 사업장, 지역 주민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사업장 등에서 감독을 수행함으로써 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제도와의 정합적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위임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은 주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근로감독 권한, 근로감독 행정의 지방 분권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 제도 역시 같은 취지의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경찰의 사무는 중앙정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가경찰 사무와 지방정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치경찰 사무로 나뉘어져 있고 이 자치경찰 사무는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무 등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제 생각을 진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ILO 협약 위반 가능성 및 해결 방안입니다.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 제81호 제4조 제1항은 근로감독관은 회원국의 행정관에게 일치하는 한 중앙기관의 감독 및 관리하에 둔다고 되어 있고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위임은 ILO 협약에 위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위임된 범위 내에 한정하여 근로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위임의 범위 및 방법과 감독 및 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관리하에 지방정부의 근로감독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ILO 협약 제81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로감독관 제도 운영을 위한 기본 조건을 지방 근로감독관에게도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이 함께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지방 근로감독 조직의 전문성 부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매우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과연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 유지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22페이지 살펴보시면 교육훈련을 지방정부에 의무화하고 이런 교육훈련과 관련한 일정한 기준을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관리하고
또 지방근로감독 조직의 전문성 부족을 직접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중앙감독관이 지방정부에 일시적으로 파견되는 방식 등을 활용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근로감독의 통일성 및 효율성 저해 문제점입니다. 지역별로 다양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면 지역적 통일성이 낮아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 같은 지역에 대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같은 감독을 하게 되면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중앙정부인 고용노동부가 지도 및 감독, 평가 권한을 행사를 하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의 계획에 따라 지방정부가 일관되게 통일되게 근로감독을 수행한다면 통일성의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효율성 저해 문제는 위임된 범위 안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위임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정치적 정제적 이유에 따른 근로감독의 질 저하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출직 지방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근로감독의 수준, 내용의 질이 낮아질 수 있고 지역 내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 근로감독의 수준, 내용 등을 낮출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법률에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근로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위임을 철회하고 지방정부 대신 직접 근로감독을 수행하거나 문제가 있는 지방정부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거나 지방정부가 근로감독을 해태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로감독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마련된다면 극복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해충돌의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지방정부가 근로감독의 주체이자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인데요. 이 문제 역시 위임 범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4페이지 마지막으로 이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김주영 의원님 발의 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앞서 살펴봤던 5개 그 쟁점들에 대한 보완 방안, 제가 검토 방안으로 제시했던 보완 방안들을 모두 다 담고 있다. 따라서 김주영 법안으로 만약에 법이 통과된다면 앞서 살펴봤던 5가지 문제점 내지 우려점은 극복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다만 25페이지 ILO 협약 위반 가능성 해결의 측면에서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근로감독관의 채용 자격에 관한 사항, 지방근로감독관의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 지방근로감독관의 신분 보장을 위한 방법 및 절차, 지방근로감독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지원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 지방근로감독 조직의 전문성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주영 의원님 법안은 고용노동부 소속 국가공무원이 지방정부에 파견되는 경우 60명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에 보면 근로감독의 통일성 및 효율성 저해 문제점 해결 측면에서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위임 사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지방정부가 근로감독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진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성규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연 본부장님 진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청의 황영입니다. 먼저 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서 감사합니다. 먼저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의무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감독관의 구체적인 내용과 집행 기준이 법률이 아닌 훈령에서 규율해 왔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에 이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홍계 의원님과 김영도 의원님께서 법률로 상향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근로감독 업무를 지자체의 위임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근로감독의 전문성 및 통일성 저의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학의 법령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입니다. 즉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근로감독 업무는 우리 노조법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례도 다양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현장에 직접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좀 전문성 때문에 이제 근로감독관은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7급 공개 경정 공채 시험을 통해서 선발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감독관 부족 문제로 인해서 9급 공무원들도 근로감독관에 배치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심지어 일반 행정직 근로감독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감독관은 3개월의 집체 교육과 2, 3개월의 현장 교육을 통해서 실무에 투입되고 있는데요. 회에 비하면 여전히 교육기간이 짧고 전문성을 좀 키우기 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이제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상황에서 지자체 위임은 오히려 근로감독관의 질적 저하가 좀 우려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래 거 해외 근로감독관 사례 살펴보더라도 근로감독관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정안들을 보면 교육과 전문 교육기관 등의 운영을 통해서 전문성을 이제 강화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으로 과연 충분할지 좀 고민이 듭니다. 다음은 통일성 저해 우려 사항입니다. 근로감독관들은 중앙정부에서의 통일적인 통제 가능 여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 아이로는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로 위임한 국가에 대해서도 협약 위반을 판단하고 개선을 공고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계속 이제 앞에서도 이수영 교수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김주영 의원님께서 제정하는 근로감독관의 임명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도지사에 대한 지도감독, 직무유예 명령, 위임 권한 철회 등 중앙 통제를 위한 여러 이제 규정을 두고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근로감독관 전국적인 기준을 통일해서 좀 신속 엄정하게 좀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 권한이 지방으로 분산될 경우에 지역별 재정이라든지 인력, 정책 우선순위 차이에 따라서 집행의 편차가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채용, 교육, 평가 등 관리 체계를 통해서 통일적인 집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이 지자체법상 행정체계에 반할 소지가 있지 않는가. 우리 법은 전국적으로 정확히 이거는 좀 해석을 해봐야겠는데요. 우리 법은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를 국가 사무로 정하고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이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록 법률에 의해 규정을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근로감독을 이거를 위임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은 듭니다. 다음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 승인권을 갖다 하더라도 지방 근로감독관이 지자체 소속의 지방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이상 핵심 인사사항 전반에 걸쳐서 시도지사 및 지방 상급자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장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지역 이해 관계자로부터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지역 유권자 등의 민원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반면에 중앙정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전속적인 지휘 감독 하에 있어서 외부 압력으로부터 차단된 독립된 직무 수행 환경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정안들은 그리고 반면에 제정안들은 벌칙 규정 강화, 과태료 신설, 상향 등으로 해서 기업 부담이 확대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 조항 하실 때 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화된 처벌 규정이 기업들로 하여금 과도한 예방적 준비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듭니다. 특히 재정적, 행정적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강화된 과태료 규정과 보고 의무가 중대한 규제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로감독 집행의 전문성, 통일성, 공정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좀 훼손하지 않도록 권한 위임과 위원회 체계에 대한 좀 재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나아가서 근로감독 외에도 기존에 이제 근로감독 자율 개선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노무관리 지도 등과 같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근로 조건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셔서 이런 정치적인 방향을 좀 지향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정엽 본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노총의 유정엽 본부장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한국노총은 근로감독 행정에 관련된 독자적인 법률적 근거를 만들고 법률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로감독 지방 위임과 관련돼 갖고는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서 지방으로 일부 권한이 위임되는 것에 대해서 조건부로 찬성한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고용환경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근로감독의 사각지대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근로감독 제도는 노동상권을 제대로 실현하고 노동관계법상의 노동기준들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굉장히 핵심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라서 이런 근로감독의 사각지대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근로감독 직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감독 행정을 체계화, 선진화, 전문화하기 위한 독자적인 법률 제정이 필수적이고 시대적인 요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근로감독 체계로 인해서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노동상권의 복잡성이나 노동사건의 폭증 등을 현재 근로감독 증원으로만 좀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적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는 세밀한 근로감독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지방과 중앙정부가 합리적으로 그 근로감독의 역할을 분담하자라는 것들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근로감독 시스템은 ILO 제82조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중앙 통제와 를 받아야 되고 통일성 그리고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좀 현황과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근로감독 1인당 특히 사업장 수가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의 과도한 비율로 인해서 이러한 사업장들의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위반 그리고 이 등의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근로감독의 사각지대로서 굉장히 오래 방치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지역 현안에 밝은 지자체가 근로감독을 지원하고 이게 보완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따라서 이러한 지방정부에도 적정한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할 필요성에 대한 제기가 있었고 이러한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근로감독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과도한 업무량과 함께 그 근로감독 분야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특히 산업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고도화된 전문 영역으로서의 근로감독 그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근로감독 체계의 그 종합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노동부 장관이 위임한 권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요. 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근로감독의 행정의 전국적인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중앙정부의 근로감독 사무에 대한 지방 그 행정 위임 시에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서 부실하거나 부당한 근로감독 집행이 되거나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하고 또 위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지 않거나 겸직을 하거나 이로 인해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거나 지자체의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서 근로감독의 전문성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한 중앙정부의 통제권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김주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재정법률안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지방감독관의 임명 시 사전 승인권을 갖고 있고 지자체 감독에 대한 노동부의 지도 감독권 그리고 지방 감독관에 대한 지자체장이나 상관의 부당한 그 업무 개입이나
등에 대한 신분 보장, 직무 이행 명령, 그리고 지방 감독관에 대한 징계 요구 등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지방 감독관에 대한 노동부의 통제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 위임 시에 제기되는 우려점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보기엔 근로감독관의 신분 보장과 업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서 그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들의 신분 안전성을 보장하고 업무의 독립성, 고유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내용들이 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근로감독의 전문성과 역량 제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근로감독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거쳐서 근로감독관의 증원 조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근로감독관의 증원과 함께 근로감독관들의 업무의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근로감독관의 채용, 양성 교육을 전면적으로 좀 체계화하여 전문화할 필요가 있고 근로감독관이 이제 독자적인 수사권 행사 범위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전략적 전문성 제고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는 앞선 공청회와 같이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용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인천 서울 이용원입니다. 이승욱 교수님한테 한번 좀 의견을 좀 구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제출된 법안 중에 이제 첫 번째 법안이 근로감독관 법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 위임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체계나 내용이 상당 부분이 많이 중복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는 게 법 체계나 법 형식상 이게 타당한지 적절한지 개인적 의견은 이게 통합해서 근로감독관의 전체적인 어떤 직무 권한 뭐 필요하면 위임 뭐 관련 내용들을 다 종합하는 게 체계상 맞지 않나. 그 같은 내용의 그 조항들이 양 법에 이렇게 좀 같이 산재돼 있고 이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근로기준 정책관님한테 이제 지금 수사와 관련된 조항들이 직무집행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특사경의 경우에 근로감독관만 이제 특사경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특사경이 굉장히 많은데 일반적인 특사경의 어떤 수사 권한이나 절차와 관련된 일반적인 어떤 법령 규범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근로감독관에 대해서만 이게 별도로 수사와 관련된 장을 이렇게 신설하는 게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령과의 어떤 조화 문제도 좀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근로감독 권한에 대한 위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만 의견을 좀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1대 국회에서 노동부의 입장은 ILO 협약 등을 고려해서 권한 위임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좀 입장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달라지게 된 어떤 그 배경이나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위임 범위와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그냥 위임을 해놨어요. 예를 들면 사업장 규모라든지 해당하는 감독의 범위라든지 또는 지자체는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위임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전히 좀 공백 상태고 대통령령으로만 위임해놔서 사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 보이는데 노동부가 생각하는 어떤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랑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승욱 교수님께도 이렇게 지방 정부에 대해 위임했을 때 여러 가지 좀 혼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단일한 어떤 근로감독 권한의 어떤 행사 체계였다가 이제 이거를 좀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제도 정착 과정에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움이 또 야기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권한을 위임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범위라든지 절차를 좀 제도 정착을 위해서 가져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견을 좀 듣고 싶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은 현재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법안을 좀 지금 시행해보고 그 성과물들을 사회적 수용성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뭐 3년이면 3년 이 해당 부분에 대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한시법 형태로 도입을 하고 이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한 다음에 아예 위임 부분을 지속적으로 할지 여부를 좀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좀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권한 위임을 포함해서 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위 근로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 기준을 확립함에 있어서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방정부가 많은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좀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협력 방안의 하나로 권한 위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권한 위임이 아니라 예를 들면 현재 뭐 산안법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책무 조항이 별도로 있고 금기법에는 아직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근데 금기법에 지자체의 책무 조항들을 좀 담아내면서 그런 지자체의 책무를 어떻게 실질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정책들이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선행되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착이 된 연후에야 권한 위임이라고 하는 좀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어떤 정책으로 좀 나아가는 것도 단계적 방안으로 좀 고민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는 교수님하고 우리 근로기준 정책관님 두 분께 또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 체계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직무 집행에 관한 내용하고 권한 위임에 관한 내용은 사실상 두 개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법으로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입법으로 하는 것이 법 체계가 정합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입법 기술적으로도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근로감독관이 권한이 위임이 되게 되면은 중앙근로감독관하고 지방근로감독관이라는 두 종류의 근로감독관이 생기는데 그 사이에 권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규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려면은 그 직무 집행하고 권한 위임하고를 통합해 가지고 단일 입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그 혼선 지방정부에 대해서 이제 근로감독관을 근로 권한을 위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선 혼란이나 제도 정착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는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혼란은 초래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중앙근로감독관하고 지방근로감독관이 맡은 직무가 사실상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적용 대상의 측면에서 보면은 30인 미만은 그 지방근로감독관이 담당을 하고 30인 이상은 중앙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신고 사건은 지방근로감독관은 다루질 못하고 중앙근로감독관이 신고 사건은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근로감독관 같은 경우는 신고 사건은 하지 못하고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사업장 감독을 위주로 근로감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근로감독 체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체불임금에 너무 그 근로감독 역량이 집중이 돼 가지고 사업장 감독을 사실상 못 하고 있습니다. 1.5%밖에는 못 하고 있는 사실상 못 하고 있는 거죠. 위반한다기보다도 몰라서 사업주가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지방근로감독관이 처벌이나 이런 것 대신에 지도하고 그다음에 컨설팅하고 이런 역할을 지역에 밀착해 가지고 한다면은 근로감독 효과가 오히려 더 실효성 있게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어느 정도 구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혼란은 의외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시적으로 이게 워낙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방 근로감독 제도를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지자체가 과연 몇 개나 있느냐를 따져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기도 말고는 사실상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보면은 사업장 수가 가장 많은 곳이고 그 다음에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이고 그 다음에 30인 미만 사업장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지금 제가 최근 통계를 보니까 경기도 미만의 30인 미만 사업장 수가 53만 개입니다. 전국의 사업장 수가 212만 개인데 경기도의 30인 미만 사업장이 53만 개예요. 그러니까 거의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종사자가 27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규모라든지 아니면은 재정적 역량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를 일단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서 성과를 보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고 근로기준정책단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아까 이용우 의원님께서 한 6가지 분야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사경의 종류가 다양한데 특사경의 수사 절차 등을 규정하는 일반적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정법안 등의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 중에 굉장히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신고사건이 연간 40만 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고 이를 처리하는 감독관이 근로기준 내지 노동 분야만 한 1,400명이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늘어나고 확대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직무집행법이나 이런 데에서 규정하는 부분들이 규범적 기반이 좀 취약하다라고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근로감독 업무에 좀 고유성, 독성이 있다라고 전제해서 이번에 규범적 기반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요거 부분도 포함시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21대 국회에서는 근로감독관의 지방 위임이나 지방에 근로감독관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반대 입장이었는데 이게 왜 달라졌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거나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입법안들은 ILO 협약의 위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라고 고용노동부에서는 판단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아예 재정법안에 권한위임과 관련된 정밀한 규정들을 포함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위임된 권한에 대한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통제 방안들을 충분히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ILO 협약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거나 해소됐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 대통령령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위임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 주시는데 이건 입법 과정에서 좀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이승욱 교수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위임 범위와 관련돼서 이제 특히 어떤 사업장에 어떤 소관 법률을 맞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그 지방 정부와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들, 그리고 지방 정부에서 일종의 위하력을 발휘하기 쉬운 업종들, 예를 들어 소규모 건설 내지는 뭐 음식 숙박업 등의 뭐 식품미색법 등을 갖고서 지방 정부에서 그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를 해나가는 부분이 있던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근로감독 권한과 결합시켜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업장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근로감독 협의체를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논의들을 해나갈 겁니다. 이건 실질적인 논의를 해나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부족하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법안 소위나 이런 과정에서 말씀 주시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 입장도 말씀드리고 반영할 건 반영하고 또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좀 우려를 주셨는데, 새로운 제도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방 정부에서 그간에 맡아오지 않은 업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혼란이나 혼선이 전혀 없다라는 걸 담보하는 말씀을 드리긴 곤란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도 굉장히 지방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조만간에 제주도도 방문해서 제주도와 MOU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해서 준비를 잘 해나갈 거냐에 대한 고민도 해나가고요. 거의 지방정부와는 1대1로 매칭을 해서 굉장히 밀도 있는 협업들을 해나가면서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법률을 전국적으로 일거에 시행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 시행이 필요한 거 아니냐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의원님 우려와 비슷한 고민들이 있어서 아마 선도 지방정부를 먼저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해나가면서 그러한 우려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승욱 교수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가장 문제에 대한 인식도 높고 근로감독의 필요성에 대한 그 주장이 강한 경기도부터 일단 좀 제도의 안착을 도모해 나가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부분들은 다른 지방정부로 확산을 시키고요. 조금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빨리 보완을 해서 다른 지방정부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 책무조항을 넣고서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하는 방식이 낫지 이렇게 권한위임보다는 그 말씀을 주신 부분도 있는데요. 그 근로감독과 관련해서는 뭐 이건 좀 제 개인적 사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민 생활과 밀착되는 부분이다. 근로감독을 통해서 보호되는 근로조건이란 건 주민 생활과 밀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ILO 협약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해당 지역의 주민일 수도 있는 일하는 분들의 근로조건들을 충실하게 보호하는데 같이 협업에 나서 주시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지난 14일 날 저희는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감독 자원을 총동원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또 법을 몰라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함으로써 이제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노동 존중을 해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홍배 의원님. 네, 오늘 근로감독관법과 관련해서 제가 계속 우려하고 있었던 ILO 81호 협약과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인들께서 명확하게 또 잘 정리를 해주셨고 정부에서도 지난 14일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 발표를 통해서 이 명칭 개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감독관들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할을 더 제고해 나가겠다라는 재정립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적들이 좀 있는 바와 같이 이 중앙 통제 독립성 또 지역별 편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잘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체로 뭐 핵심적인 질문은 이용호 의원께서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로감독 건수가 이 ILO 대비해서 5분의 1도 안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참 안타까웠던 현실이었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이 법의 제정을 통해서 또 우리
김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지방 근로감독관 제도 신설과 역할 분담 등을 통해서 조금 더 민생 밀착형 근로감독들이 이루어지면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겠다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이게 제가 그간에 이제 근로감독 또는 이제 고용노동부의 감독 수사 역량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들을 해왔었습니다. 이 퇴임 이후에 취업 심사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했었었고 또 중앙의 이 수사 역량들이 집중되고 누적되지 않는 문제들도 좀 지적을 했었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근로감독관들의 단결권 문제 제가 다시 한번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관께서는 아이로 결사자유위원회 또는 결사자유 원칙상 이 근로감독관들의 단결권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네. 좀 물론 이 법은 아닙니다. 아마 공무원노조법일 텐데요. 좀 개정에 대한 논의나 검토, 준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는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는데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대선 이전에도 누누이 좀 지적을 한 것처럼 왜 고용노동부가 반노동적이다 이런 얘기를 듣느냐, 왜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이 이 노동이사가 한 명도 없느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드렸던 것처럼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일하시는 당연히 단결권이 보장돼야 되는 노동자들인 근로감독관들, 뭐 앞으로 노동 뭐 감독관을 불리시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단결권 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사자유위원회 입장들 이제 아이로의 권고 사항이라든지 아이로와의 관계도 좀 재정립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내부적으로 뭐 자료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법원 산하의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이미 이 부분이 향후 이슈될 수 있다 이런 연구 보고서들을 4년 5년 전에 다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비준한 아이로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 이 교정 공무원과 우리 근로감독관의 단결권 문제 고용노동부에서 관심 가지시고 이 부분도 논의하시고 국회하고 함께 방법 찾아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혜경 의원님. 예,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저는 이승우 교수님께 잠시 질문 좀 드릴게요. 그리고 노동부도 나중에 같이 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제 지방으로 권한 위임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말씀은 지금 내용에서 ILO 81호 협약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4조 1항에 근로감독이 중앙 당국의 감독과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지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쭉 글을 서술하신 걸 보면 중앙의 통제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를 계속 서술하셨어요. 그리고 외국의 여러 사례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 딱 걱정했던 게 저는 지역의 토 세력들의 압력에 의해서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리스가 그렇게 해서 됐던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기 우간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의 부족으로 이렇게 또 문제가 됐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로감독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됐고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로 다시 이것을 실패해서 중앙집권으로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사례고 그래서 실제로 모든 여기 지금 이제 진술인들께서 얘기하신 것들이 중앙이 원칙인데 이러한 것을 보완해서 지금 가야 한다 이렇게 다 서술하셨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중앙에 기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사실 저도 많이 근로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장에 계시는 근로감독관님 정말 고생하고 계시고 그러신데 그러면 달리 얘기를 해보면 지금 아까 경기 같은 곳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경기에서 지역에서 할 수 있었던 그 영역을 중앙이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부서를 달리한다든지 해서 두 개의 부서를 두고 지금 하는 영역과 그리고 30인 미만부터 시작해서 이런 영역을 별도로 그 노동부 산하로 두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이런 방식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고민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저는 묻고 싶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그 근로감독 권한 지방 위임과 관련해서 제일 저도 신경이 쓰이는 것이 그 ILO 81호 협약과의 정합성이고 그 ILO 근로감독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위원회에 제가 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때도 중앙에 의한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통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그 ILO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ILO의 그런 입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김정은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그리스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실패한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내용들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리스는 사전적인 통제나 사후적인 감독이 전혀 없는 네네.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인데 우리나라는 노동부 장관의 시정 명령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후적인 통제권뿐만이 아니고 사후적인 감독권뿐만 아니고 사전적인 통제권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그 사업장 감독 종합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하는 협의체도 구성하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법대로 이 법 물론 완전한 법은 아닌데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법을 만들면은 저는 최소한 ILO 81호 협약과의 정합성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아니 그러면은 지역에서 할 수 있다면 그걸 그냥 중앙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네네. 그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안 해도 되고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또 똑같은 일이 저는 반복될 거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거죠. 예. 인사를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이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이거 좀 달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대한 특수성을 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거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면 훨씬 더 전문성도 생기고 이런 우려도 없고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 정부로의 권한 위임이 더 제가 볼 때는 우려가 훨씬 더 커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영세 사업장이고요.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법이라든지 뭐 건축 인허가라든지 이렇게 그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 공무원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로감독하고 그런 그 다른 지역 그러니까 식품 위생과 관련되는 또는 건축과 관련되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방 공무원이 협업을 해가지고 압력을 가하면은 훨씬 더 중앙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 사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사업장 감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지역 정부와 협조 체계를 갖춰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그 구성을 따로 있다면 예. 실제로 그렇게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예, 그런 방식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만약에 그 말씀이 그 작동을 하려면은 특정 지역에서만 근무하는 근로감독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분들은 다른 데로 정근도 못 가고 승진도 사실상 제한이 되고 그런 근로감독관 지금도 근로감독관이 깊이 없는데 그 30인 미만만 특정 지역에서 근무만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구하기가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그 중앙 정부의 직접적 배타적 통제하에서 근로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뭐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감독의 양과 질을 통제하라고 저는
읽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권한을 위임하고 안 하고의 그 근원적 문제는 아니고요. 지방 정부가 갖고 있는 강점들의 근로감독 권한들이 더해져서 현장에서 감독의 효능감이 더 높아지도록 하자라는 건 문제가 아닌데, 여기에 있어서 양과질을 담보해낼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그 관건을 어떻게 이행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아까 이선욱 교수님이 고용노동부 본부 내에 실이나 국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국은 있습니다. 국장이 없어요. 제가 직무대리라서 이제 그걸 아쉬움을 표시한 것인 것 같은데, 국까지 만들고 이제 지방 정부에 있는 근로감독관들의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 근로감독 협력과를 만들었습니다. 과를 더 만들고 해서 이런 식의 중앙정부에서 아주 집중적인 지원과 관여를 하기 위한 준비들을 해나가고 있고, 이게 지방자치제도와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감독의 양과 질이 균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제반 장치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뭐 이용호 의원님도 걱정 주셨습니다만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고, 여러 여건들을 고려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사 조직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적 가이드라인을 내려서 이러한 조건을 갖춘 분들을 이러한 보임 기간을 갖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분들의 일들을 하는데 독립성을 보장하고, 뭐 이러한 제반 장치들을 쭉 갖춰 나가면서, 그 아까 뭐 안 좋은 예로 들었던 그리스, 우간다, 뭐 인도네시아 등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방 정부와의 아주 적극적 협력 모델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러한 취지에서는 이제 근로감독 권한이 일부 지방 주민들과 직접적 생활과 관련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효능감 있게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은 지금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절한 시도고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다 근로감독관들도 충분히 확충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지방정부에 배치됨으로써 지방정부의 고유한 기능들과 결합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기대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재명 대통령 같은 예. 도지사 같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이용호님. 예, 제가 아까 질문했는데 짧게만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빠뜨려 가지고요. 일단은 30인 미만 사업장 뭐 포함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가지고 최대한 상세한 부분들을 법률에 좀 담는 게 오히려 권한 위임을 한다라고 했을 때 리스크를 좀 최소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어쨌든 권한 위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한 또 검토도 한편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명칭입니다. 지금 현재 발의된 법안은 근로감독관으로 돼 있는데 뭐 노동감독관에 대한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명칭이 마치 근로나 노동을 감독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들이 계속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 제기는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노동기준감독관이라고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이 감독관의 핵심적 본질적 업무가 바로 이런 노동기준들을 확립하고 사업장에서 어떤 최소한의 어떤 노동권들이 보장되게 하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노동기준을 감독하는 노동기준 감독관으로 그 명칭에서 분명하게 그 본질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실제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면 이 감독관의 업무들이 충실하게 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명칭들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노동기준 감독관으로 동일하게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를 좀 담는 명칭들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돼서 명칭을 그렇게 좀 정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승욱 교수님 의견 마지막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아주 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그 저기 노동기준 감독관이라는 명칭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근로감독이라는 거는 노동에 있어서 법의 지배를 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 기준을 감독하고 그것을 수호하는 것은 거기에 적합한 명칭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명칭을 고민을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아까
박홍배 의원님 말씀 지금 안 계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 노조 관련입니다. 저는 사실은 금방 정 의원님께서 말씀도 주셨는데 그 지자체장이 전부 다 경기도 같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면은 지방근로감독관 같은 경우는 신분이 지방공무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이고 일반 지방공무원이 지방근로감독관으로 보임을 받는 거죠. 근데 지금 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은 그 근로감독관은 공무원노조 가입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일반 공무원일 때는 공무원노조 조합원 자격이 있다가 그 지방근로감독관으로 보임되는 순간에 조합원 자격이 박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의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꼴 보기 싫은 사람을 그 노동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을 지방근로감독관으로 보임을 시키면은 노동자 활동을 봉쇄시키는 이런 일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이 기회에 근로감독관을 ILO 협약 87호 협약에 반하게 계속 공무원 노조 가입 자격을 박탈해야 될 건지 이것도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기철 의원님. 근로감독관 정원 그리고 지하철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통한 노동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는 뭐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려도 뭐 이재명 정부의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구축이라는 국정전략 핵심인 건 잘 아실 것 같고요. 아까 이승욱 우리 진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로기준법이 53년도에 제정되고 근로감독이 60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65년이 흘렀습니다. 물론 ILO에서는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오늘 진술한 그 자료상으로 보더라도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조금 놀랐던 것은 인도네시아가 2004년도, 카자흐스탄 2013년도, 우간다 95년도, 그리스가 94년도에 각각 이 분권한 실패 사례이긴 합니다만 이미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 전에 이게 이미 시작을 했었던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실패 사례에 대한 공통점도 지적을 좀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실패 사례에 대한 뭐 보완점이랄까 개선점을 조금 이따가 한번 좀 말씀을 한번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경총에서 우리 황영연 우리 진술인께서 말씀을 실제 아마 다른 진술인들께서도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아마 또 이 간단 명료하게 또 잘 좀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들을 보면은 실은 다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성이란 부분,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기도 압니다만 과연 이 노동 감독으로서의 이 전문성은 확보되어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린다면은 지역 사정 잘 아는 것과 이 근로감독과의 부분은 비례한다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에 대한 부분, 또 이 전문성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문제, 그리고 뒤에도 나옵니다만 물론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아마 통일된 기준은 내려올 거로 보이십니다만 그 기준은 기준을 따르면 법을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고 또 일부는 여당과 야당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시군구 또는 광역시도에서 과연 획일적인 그런 통제 방침이나 지침이 잘 준수되겠느냐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만 또 독립성도 그렇고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강제를 해야만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이 노동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와 사각지도 해소에 충실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또 지역별로도 뭐 여당이 있는 광역시도와
또 야당이 있는 광역시도 분명히 다르기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우리 근로기준 정책관님이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그 답변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편하게 한번 여쭤보면은 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 정책관님 아시죠? 우리가 2개 시군 이상이 2개 시군구가 이상 되면은 노동청에서 신고를 하지만 단일 지역에서는 행정관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설립 신고 필정을 나눠주는 정부 부처긴 하나 노동파스트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과 또 단일 시군구에서 이 설립 신고를 검토하는 부분이 온도차가 엄청 심합니다. 제가 국회 들어오기 전에 저도 항로총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노조 설립 신고 문제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현장에서는 혼선이 크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좀 답변을 하나 해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공무원들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그 지방 공무원이 엄연히 다릅니다. 또 공무원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 이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빠르게 승진하고 또 승진에 따라서 처우도 또 신분도 또 역할도 또 권한도 많이 커지고 싶은 게 공무원들의 뭐 기본적인 일반적인 공무원들의 뭐 세계가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게 이 중앙에서 통제받고 있는 지방 근로감독관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를 승진시키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 이 일은 또 다른 주체를 위해서 일을 하고 소속이나 신분이나 처우나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쪽에다가 평가를 받다 보니까 과연 이 평가 과정에서 본인의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한 그런 좀 적극적 긍정적 일 처리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게 저도 이제 조직이 몸담아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들에서 우리 이승욱 진수리님과 유승규 진수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기준 정책관님께서 간단 명료하게 좀 답변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외국의 실패 사례를 많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고 실패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그 김정의 의원님 입법안에는 상당히 많이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전적인 통제, 중앙정부의 사전적인 통제 방안이 사업장 감독 종합 시행 계획, 그다음에 자체 시행 계획, 그다음에 중앙하고 지방하고 협의체 구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중앙정부가 일괄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을 지방에 하달하는 이런 사전적인 통제 제도를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사후적인 감독 역시 지도감독권이라든지 시정명령이라든지 직무이행명령이라든지 이런 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의 실패 사례를 보고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고, 사실은 그 인도네시아 말씀하셨지만은 인도네시아 사례를 보면은 거기는 지방으로 가면서 근로감독관 수가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경비의 국가 부담 원칙을 갖다가 명확히 하고 있고 근로감독관 수도 더 늘리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의 실패 사례로부터는 나름대로 충분히 배우고 반영을 해가지고 입안이 됐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 강화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사실은 근로감독관으로 신규 임용되면은 제대로 감독 활동을 하려면 한 2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지방으로 이렇게 갑자기 범위를 넓히게 되면은 그 2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감독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문 직위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기존의 그 공인 노무사라든지 그런 현장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갖다가 지방 근로감독관으로 채용하는 이런 식으로 전문성을 좀 보완하는 이런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관할이 중복되는 경우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영 의원님 안에는 없지만은 아마 조금 대안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런 경우에 관할이 불분명하거나 중복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할을 지정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 박 의원님께서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주 중요한 지적을 박해철 의원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방근로감독관의 신분이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 중앙정부에 비해서 지방근로감독관이 감독 과정에서 위축되거나 또는 소신 있게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주영 의원님 안에는 그 신분 보장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는 있습니다. 예, 기재는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아까 진술서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이 좀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언적인 수준에서 신분 보장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절차와 방법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저는 이 지방근로감독관에 대한 인사평가와 인사관리에 있어서 중앙정부인 고용노동부가 일정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준을 제시하고 가능하다면 그 평가 과정에도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요 지방근로감독관들의 신분 보장을 위한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실패 사례 그 주요 국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승욱 교수님이 자세히 말씀 주셔서 그 보완점과 관련돼서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전문성에 대해서는 뭐 모든 분들이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 안전보건과 관련해서는 유해 위험률을 제대로 식별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알고 있거나 안전보건 자원들을 끌어올 수 있거나 하는 역량이 필요하고 근로기준 내지는 노동과 관련해서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법위반 가능성들을 식별해낼 수 있는 역량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역량이 안 갖춰져 있는 감독관들을 지방정부에 배치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증원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현장과 접촉시키는 건 굉장히 우려가 크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100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엊그제 14일 날 저희가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거기서 핵심은 전문성 강화다라고 역설을 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채용 단계에서부터 적합한 인재를 채용해내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분들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인식, 지식, 경험에 대한 교육들을 해나가야 된다. 세 번째는 인사교육을 통해서라도 아주 그 업무를 안착시키기 위한 시간들을 단축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감독 권한의 위임 이전에라도 감독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합동 점검 등의 경험의 그 접촉면을 넓혀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라.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그 올해 내내 열심히 좀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게 노동조합 설립 신고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신고를 내줄 때와 고용노동부 지청이나 노동청에서 내줄 때와 온도 차이가 크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아마 저희가 권한을 위임해 놓고 AS를 아주 충분히는 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감독 권한 위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역점적으로 거의 한 몸이다라고 느껴질 만큼 밀접하게 밀도 있게 저희가 관리하고 협업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쉬움을 느꼈다라면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반면교사를 삼아서 더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지방근로감독관의 경우 승진 불이익 등이 있어서 업무의 몰입도가 떨어지고 동기부여가 안 될 거 아니냐라는 걱정에 대한 건 현실적이고 아주 예상 가능한 우려입니다. 굉장히 그 아까 뭐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거기 배치해서 그
일종의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쓸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도 이제 노동 업무에 대해서 이 노동 감독 업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이건 제일 하기 싫고 귀찮은 업무니까 제일 일을 못하는 분들만 그쪽으로 다 몰거나 아니면 거기서 일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승진이나 뭐 다른 복지나 이런 데서 이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가지 않을까의 우려도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방과 긴밀한 협업을 해나가면서 아까 그 유성규 진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평가 체계에 있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지방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독립 부서를 만들어서 그 부서가 이제 국단위 정도를 염두에 두고 그 부서 내에서 충분히 이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틈들이 만들어지고 성장 경로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지방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박효칠 의원님. 이제 저도 이제 공무원 세계를 조금 아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법 제정만큼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일을 담당하게 되는 지방 근로감독관들에 대한 이 신분 문제 그리고 본인들이 이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게 그런 동기부여가 없다면은 절대적으로 안 나설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단순히 뭐 검토 정도만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광역시도의 전체 다 이 지방근로감 제도가 설립이 될 텐데 그게 저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신분에 대한 불이익 우려나 아니면 또 한편으로 이 업무를 열심히 함으로써 더 신분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뭐 저희 지난 14일 날 발표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에 우리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관들에 대해서 사기양양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한 고민들이 지방정부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박효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님. 고용노동부 최관병 우리 정책관님, 아에로 지자체 근로감독 공유는 협약 위배가 아니다는 그 2021년도 아에로에 그 윤준병 우리 당의 의원께서 당시에 그 아에로에 문의를 했었는데 이게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 당국과 공유하는 것은 아에로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답변 받은 거 하고 그다음에 아에로 근로감독 81호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답변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인정을 한다는 것보다 그러한 그냥 답변을 그런 게 들은 걸 있었다. 알고 있다라는 취지고요. 네. 그러면 이성욱 우리 교수님께서는 여전히 이 81호 협약에 위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봅니다. 그 저기 통제와 감독, 중앙 당국에 의한 통제와 감독에 대해서 그 김정 의원님께서 그 법안을 준비를 하실 때 그런 아이로에서 문제됐던 국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국가가 굉장히 많고 그 많은 국가에서 아이로 전문가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그 의원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2002년에 아이로 근로감독 가이드라인 만들 때 아이로의 위원으로 제가 참석을 해가지고 같이 만들었는데 그 위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지금 우리나라 의원님께서 제시한 안 정도라면은 전혀 아이로 협약에 위반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황영현 본부장님, 그
지금 이렇게 공청회가 끝나가는데 아직도 그 반대하시는 입장입니까? 제 진술서에도 이제 위원님의 권한 위임에 관한 법률 제가 정리를 쭉 해놨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수정 교수님도 한번 토론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안은 아율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를 상당 부분 개선을 한 내용이다라고 한번 토론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장치가 있는데 이게 실제 아유라가 생각하는 만큼 이 작동을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 이제 의문점이 있는 겁니다. 전문성이나 통일성이나 정말 중앙에서 이거를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우려점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저 역시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태를 보면서 지금 고용노동부 지방청에서 이게 처리하는 기준들이 뭐 달랐지 않습니까? 그거는 중앙 정부에서 권한을 갖고 있어도 사실은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안과 근로감독관에 대한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등의 진술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법률안 심사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모두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입법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충실한 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